자, 얼마 전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인 이후에 좀 시장이 오랜 시간 반등해 주나 싶었는데 그 시장의 반등 속도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뭐 하락까지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경계심까지 들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또 매파적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연 12월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심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자, 먼저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뭐 자신이 내놓은 차트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뭐 7%까지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급격히 냉각됐는데 12월 미국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매파적인 의원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테일러 준칙을 언급을 하면서 5에서 7%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10월 초부터 일어났던 상승세는 지난 한 2주 정도만 놓고 보면 좀 많이 상승세가 꺾인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오히려 미국 시장의 위험도를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모델이 보는 주요 변수들은 예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지난 1개월 동안의 모멘텀, 그리고 미국 우량 회사채의 수익률, 일드, 채권 금리를 주요 판단 변수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첫 번째로 보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빅스죠.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직전 주에는 22선까지 좀 하락을 했던 게 좀 다시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개월 기준으로 보면 한 20% 이상 비율로 보면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빅스가 장기 평균인 20하단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20하단으로 하락하는 거는 지금 실패한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대표하는 이제 ETF가 SPY라고 볼 수 있는데, SPY 같은 경우도 지난 일주일 동안 1% 이상 지금 하락을 하면서 200일 이평선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500이 저항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10월 이후 한 15% 정도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도 지금 위험도를 좀 증가시키고 있고 빅스 지수도 좀처럼 떨어질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12월 시장도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기술주고요. 사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기술주의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나는 좀 안전한가 아니면 나도 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기술 섹터에서 혹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ETF들이 있을까요? 네, 기술주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전략들은 워낙 좀 다르기 때문에 전략마다 상당히 다른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23년도 한동안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깔아놓고 시작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제 배당이라든지 좀 현실적인 이제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차트로 준비하게 있는데 2022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유 기술주 ETF 상위 세 종목 그리고 하위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상위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그중에 가장 지금 수익률이 좋은 게 이제 TDV라고 이제 기술주인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술주 ETF가 연초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2.8%, 물론 빠지긴 했지만 이제 QQQ의 경우에도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배당 기술주 같은 경우가 아마 내년에도 어느 정도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이제 수익률 하위 그룹을 살펴보면 올해 사실 성과가 좋지 않았던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 마이너 ETF 같은 경우들은 거의 8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반등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긴 하지만 고금리가 꺾이기 직전까지는 기술주에서도 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술주 중에서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ETF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제 뭐 당대회 지나고 이제 3중전회까지, 2중전회죠. 2중전회까지 내년 3월에 있을 2중전회까지 좀 리오프닝을 단계적으로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 증시도 올랐고 중국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혹시 중국과 관련된 네. ETF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중국 상황을 조금 먼저 체크를 해보면 그 홍콩 행정장관이 존 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그 미팅을 하면서 직후에 이제 코로나 확진에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확진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소폭 일부는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과 리스크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올해 1년 내내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관련한 봉쇄였는데 현재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으로 보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과거 한 2, 3년 정도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사실 이제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은 있는 게 정책적인 대응은 이제 완화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보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제 격리 완화제가 뭐 작년엔 최대 21일 동안 격리가 됐던 게 14일, 7일, 현재는 사실 격리가 사실 사라진 상태고요. 중국 본토 같은 경우도 격리가 14일이었던 게 7일 그리고 지난주에 5일까지 격리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관련 위험이 해소되는 상황에서는 정책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섹터보다는 이제 그 중국 본토 같은 경우 CSI 300에 투자하는 ETF,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 홍콩 같은 경우도 항생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월에 어떤 식으로 좀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지 ETF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